안녕하세요. 출근하는 마르코입니다. 오늘은 사장님이 직접 일하지 않고 동료들에게 믿고 맡기는 방식, 아니면 어떻게 하다가 보면 그렇게 직원들에게 맡기고 일에서 조금 빠져나올 수 있을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저는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시거나 혹은 작은 규모를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식당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카페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는데, 저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얼마 전에 이제 단골로 가던 매장 사장님이랑 이야기를 좀 나눈 거예요. 규모가 크지 않고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로스터리 카페라고 하면 거의 한 2, 3인 정도로 운영이 되는 카페들이 꽤나 많아요. 프랜차이즈는 점주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직원 한두 명에 나머지 다 알바를 놓거나, 아니면 작은 로터리 매장이나 카페라고 하면 대표님이 일단 모든 일들을 다 주도하시고, 그리고 직원 1명, 2명 정도, 피크가 바쁠 때가 있다면 알바 한두 명 정도로 없어서 5인 미만으로 돌아가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대표님이 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일이 돌아가는 전반적인 일들을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요리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대표님이 요리사이면서 서빙하고 카운트에서 결제도 하고 손님 응대까지 하는 부분들이 많고, 로스터리라고 하면 대표님이 커피도 로스팅하고 커피도 추출하고 직원들 교육하고 손님 응대까지 다 하는 경우가 많겠죠. 근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나의 관점에서 내가 원하는 그 퀄리티를 100으로 봤을 때 스스로는 100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오너들이나 자기 사업체를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자기가 하려고 했었던 것들을 이제 직원들한테 가르쳐야 되잖아요. 가르쳐주고 이 일을 해주는 사람들의 퀄리티를 신뢰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얘기가 있죠. 사업체를 운영하면 사장이 없으면 안 돌아간다라고 하면서 사장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그 말에 굉장히 동의를 하거든요. 근데 능력이 있는 직원을 채용을 하거나 아니면 능력이 없는 직원한테 가르쳐서 동일한 퀄리티까지는 못 내더라도 내가 기대하고 있는 수준의 80에서 90%까지는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그냥 와서 옆에서 누가 경륜주를 보거나 어깨너머로 배우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신뢰를 못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물론 저도 그랬고, 새로운 직원분이 오거나 새로운 매니저나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 기대하는 수준까지 도달하게끔 만들기 전부터 이미 작은 트러블이나 작은 실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얘는 왜 이걸 못하지? 이게 왜 안 되지? 하고 하면서 하는 걸 봐도 의심이 가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로스팅을 한다고 했을 때, 로스팅은 어쨌든 어느 정도의 기술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맡기어서 할 수 없어요. 요리사한테 요리 주방을 아예 맡기고 그분이 음식을 만든 거를 먹었을 때 우리가 일관되게 음식이 나와야 되잖아요. 사장님이 할 때랑 주방에 있는 새로운 실장님이 할 때랑 맛이 다르면 안 되니까, 로스팅도 마찬가지고 커피 추출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계속 숙달되어 있는 잘하는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이 매장에서 만들고 있는 요리 스타일이나 커피의 스타일, 철학을 똑같이 따라가기는 쉽지 않아요. 물론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쉽게 이해하고 빠르게 체득을 해가지고 이 스타일로 녹아내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 그분들이 쉽게 이해해서 이만큼 끌어올릴 수 있을 때까지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가르치고 신뢰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좀 오래 걸리고, 그리고 그게 많은 업종이라고 했잖아요. 뭐지? 입사자와 퇴사자들이 자주 바뀌는 근속 기간이 짧은 업종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할만하면은 퇴사하셔서 새로운 분이 오셔서 또 가르쳐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1인 사업체 운영하시는 분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시고, 일을 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이제 신뢰를 주거나 애정을 주기도 쉽지 않아 하면서 비난을 하는 빈도가 많아질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스스로가 좀 저는 내려놓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어떤 굴레에 스스로가 갇힐 거예요. 대표님들이 1인 매장 하시는 분들은 물론 매장의 전반적인 퀄리티를 다 높여가지고 매출을 이만큼 올려가지고 뭐 2호점도 하셔야 되고, 뭐 온라인 판매도 하셔야 되고, 광고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루틴하게 매장에서 음료실 만들고 이런 것들을 1년, 2년, 10년 동안 하시는 게 대단한 일이지만, 그 외에도 하실 일이 엄청 많을 건데, 그거를 나만큼 해줄 수 있는 사람과 합을 맞춰서 그분에게 신뢰를 하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스스로가 하셔야 되는 상황에 이르러야지 성장이 있을 거고, 회사가 조금 더 규모가 커질 수 있는 상황으로 발전이 될 건데, 그게 안 되는 순간 계속 그 안에서 갇혀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새로운 사람들, 직원을 믿지 못하면서 장사가 안 되는 거 플러스 사람적인 스트레스 플러스 여러 가지의 좀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은 물론 어떤 궤도 안에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꼭 이걸 해결을 해야지, 이걸 해야지 한다라고 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직접 이건 음식은 내가 무조건, 뭐 커피 로스팅이나 이건 내가 무조건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도 맞아요. 왜냐면 그 사장님의 그 손끝이나 그 사장님이 애정을 쏟고 하는 그 실력에 의해서 매장이 좌지우지하는 거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은 어떠한 그 조직이 더 크게 점프를 하려면 어느 순간 사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다른 업무를 해야 되는 시점이 오거든요. 그러려면 되게 정교한 매뉴얼 내지는 그 지침서를 만드셔서 직원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이 직원이나 이 업무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잘 못한다라고 하는 건, 물론 오신 분들의 실력이나 뭐 선천적 성향 뭐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얼마나 더 치밀하게 교육을 하였는가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채용을 할 때부터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의 사람이고, 이 사람이 가르쳤을 때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가 날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도 채용을 하고, 그리고 뭐 한 3개월 정도 서로 수습기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안에 서로 결정을 해가지고 에너지를 투여를 해야 된다라고 봐요. 물론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면접 볼 때 다 판가름하고 한두 달 같이 일해보고 이 사람이 어떤지 파악을 해서 이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정보와 교육과 이런 것들을 힘써야지 이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수준 80%면 80%까지 일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찾아보는 것도 결국에는 오너나 책임을 지는 사람의 일이니까, 그것까지 계산하고 붙잡아 놓고 그렇게 가르쳐 주거나 뭘 할 수 있을 자신이 없을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치를 100에서 한 95 내지 90으로 낮추고 그만큼 할 수 있게끔 철저한 매뉴얼 관리라든가 지침서, 레시피, 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용기를 돋워주고, 그 정도 할 수 있을 때쯤에 칭찬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신뢰를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같이 함께 일하는 사람이 우리 매장을
나랑 같이 일하는 내가 채용한 사람인데 나를 해하려고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좋은 취지에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일찌감치 가려야겠죠. 뭐 어려운 일입니다만 좋은 취지에서 같은 조직 안에서 같이 성장하고 잘 되려고 오신 분이라면 뭐 이 일에 흥미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더 잘해보고자 하는 욕망이 개인적으로 있으시니까 이 일을 도전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직무에 도전했겠죠. 이력서도 넣고. 그랬다라고 하면 그분을 어느 정도 궤도까지 놓고 믿어보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일들을 찾아가지고 일을 하셔서 사업을 조금 더 빠르게 확장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갈 수 있는 그런 해안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